박지혜는 활력 비뇨기과의 원장이었다. 병원 이름은 아버지가 지은 것이었고 그녀는 젊은 시절 이 이름이 부끄러웠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었을 때 그녀는 소아과나 산부인과처럼 여의사가 환영받는 과를 선택하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처럼 비뇨기과를 택한 순간부터 여자가 그런 일을 해서 되겠어 라는 편견을 평생 감수해야 했다. 사실 지혜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 덕분에 수많은 남자들이 다가왔지만 대부분 그녀를 가볍게 여기거나 정복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녀는 남자들을 경계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도 철저히 전문적으로 대했다. 그날 오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이민호라는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선생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는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다. 어떤 증상이시죠? 민호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크기가 너무 커서 불편해요. 일상생활이 힘들고 관계에서도 문제가 돼서요. 지혜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비뇨기과에서 이런 상담은 흔했지만 그의 설명을 듣자마자 눈이 커졌다. 검사를 위해 민호를 진찰대에 눕히고 그녀는 장갑을 끼었다. 옷을 벗기자 드러난 그것은 세상에 그녀가 만난 환자 중 가장 컸다. 이런. 지혜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처음엔 너무 놀라 무서웠다. 오랫동안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입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다. 와, 웃음이 났다. 미친 것 같았지만 의학적으로 흥미로웠다. 이건 정말 드문 사례야. 연구 가치가 있어. 그녀의 내면에서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민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이상한가 봐요. 지혜는 재빨리 자신을 추스르며 말했다. 아니에요, 민호 씨. 이건 자연스러운 변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혈액 검사를 지시하고 초음파를 준비했다. 검사 중 민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이 여의사는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그런데도 이렇게 태연하게. 그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지혜는 그의 반응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환자일 뿐이야. 하지만 이 크기는 정말 감탄스럽네. 진료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물었다. 선생님, 치료가 가능할까요? 제가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능해요. 약물이나 수술 옵션이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민호가 나가자 지혜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네. 기쁘다기보단 흥미로워. 그녀의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샤워를 하며 그 장면을 떠올렸다. 왜 웃음이 났을까? 전문가로서의 기쁨인가? 아니면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그녀는 이런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지만 오늘은 그 억압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민호 역시 집에서 그 여의사를 생각했다. 그녀의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어. 기쁨의 서막이 열렸다. 박지혜는 병원 로비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이민호의 다음 예약이 오늘 오후였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 환자, 왜 자꾸 떠오르지? 지은은 커피를 홀짝이며 내면을 들여다봤다. 의사로서의 호기심?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의 그 거대한, 그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이 아래로 내려가곤 했다. 이건 안 돼. 전문성을 잃으면 끝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 잃으며 진료실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 묘한 열기가 스쳤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검사 결과 나왔나요? 지은은 차트를 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호 씨. 혈액 검사 정상이고 초음파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크기가 큰 건 선천적 변이로 보이네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약물 치료부터 시작할게요. 민호는 안도하며 앉았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이번 진료는 더 깊어졌다. 지은은 민호를 개인 검사실로 데려갔다.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더 자세히 봐야 해요. 민호가 바지를 내리자 그 광경이 다시 드러났다. 지은의 손이 장갑을 낀 채로 다가갔다. 부드럽게 만지며 검사하는 동안 민호의 몸이 살짝 떨렸다. 선생님, 그 손길이 민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지은은 순간 멈칫했다. 손끝에 느껴지는 열기, 그 크기의 압도감. 이런 느낌, 오랜만이야. 아니, 처음일지도. 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하게 물었다. 통증 있나요? 여기 누르면 어때요? 민호의 시선이 지은의 얼굴로 향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크기 때문에 여자들이 다 피했어요. 관계할 때마다 아파한다고. 저는 괴물처럼 느껴져요. 그의 고백에 지은의 가슴이 아렸다. 나도 알아. 아름다움 때문에 남자들이 날 대상화했지. 진심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어. 그녀는 공감하며 대답했다. 민호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회가 문제죠.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나면 달라질 거예요. 대화가 이어지며 민호가 더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놀림받았어요. 사물함에서 친구들이 웃었죠. 지은은 듣다 보니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나도 의대 때 남자 동기들이 날 예쁜 애로만 봤어. 실력은 무시하고. 검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 처음 보시죠?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지은은 웃으며 네, 처음이에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흥미로워요. 걱정 마세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솔직히. 이 욕망 숨길 수 없어. 민호가 옷을 입으며 말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해요. 그의 눈빛에 욕망이 스쳤다. 지은은 그걸 느꼈다. 이 남자도 날 원하나? 환자일 뿐인데. 그런데 갑자기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화장기 짙은 얼굴로 소리쳤다. 이민호, 여기서 뭐해? 비뇨기과. 하필 여의사한테.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연아, 왜 왔어? 나 혼자 왔어. 수연은 지은을 노려보며 다가왔다. 너 이 여자랑 뭐해? 비뇨기과 여의사. 웃기네.
남자들 꼬시려고 이런 데서 일하나 봐. 지은의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환자 보호를 위해 나가주세요. 상담 중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야, 너 같은 년이 남자들 만지작거리는 거 재미있지. 민호 크기 때문에 온 거잖아. 변태 새끼들, 민호가 수연을 끌어냈다. 그만해. 선생님한테 왜 그래? 로비에서 소란이 커지자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지은은 진료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여자라서 이런 취급. 아름다움이 죄인가? 내면 독백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과거 기억이 떠올랐다. 의대 시절 교수님이 지은아, 내 미모로 환자 유치하면 좋겠네라고 한 말. 남자 환자들이 노골적으로 쳐다보던 시선. 분노가 눈물로 변했다. 왜 나만, 왜 여의사는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민호가 돌아와 사과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 전 여자친구예요. 헤어졌는데 오해했나 봐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오해. 그녀가 본 건 내 욕망일지도. 숨겨진 이 감정.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화나셨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내면에서 분노가 끓었다. 화나, 폭발할 것 같아. 이 사회, 이 편견. 그리고 내 안의 이 욕망 때문에.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와인을 따랐다. 일기를 쓰며 감정을 풀었다. 오늘 그 환자, 민호. 그의 크기가 날 자극해. 하지만 그 여자의 말처럼 난 변태인가? 아니, 난 그냥 인간이야. 욕망을 인정해야 해. 현대적 치유처럼 그녀는 명상 앱을 켜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분노를 에너지로 바꿔. 이게 나의 힘. 하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민호였다. 선생님, 오늘 일 미안해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환자가 아니어도 친구로요.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이건 위험해. 하지만 끌려. 욕망이 분노를 삼키며 새로운 긴장감이 시작되었다. 수연의 등장으로 드러난 민호의 과거. 그녀는 그의 크기를 이용해 돈을 뜯으려 했던 여자였다. 그런 여자 때문에 민호가 고통받았어. 지은의 분노가 민호를 향한 연민으로 변했다. 민호 쪽에서도 욕망이 피어났다. 집에서 그는 샤워하며 지은을 떠올렸다. 그 손길. 부드러워. 그녀의 눈빛에 욕망이 있었어. 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갔다. 19금 장면처럼 그는 자위를 하며 그녀를 상상했다. 지은 선생님, 날 만져줘. 절정에 이르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 욕망 숨길 수 없어. 하지만 수연의 메시지가 왔다. 민호야, 그 여의사랑 뭐야? 사진 찍었어. 스캔들 내줄까? 분노가 민호를 덮쳤다. 그는 지은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민호의 만져보고 싶어. 이건 미친 짓인가? 그녀의 손이 가슴을 스치며 아래로 향했다. 부드럽게 애무하며 그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아, 민호.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욕망의 폭발 속에 분노가 섞여 그녀를 흔들었다. 이 감정 치유해야 해. 하지만 먼저 받아들여.
긴장감이 고조되며 다음 만남을 예고했다. 박지은은 병원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마가 시작된 지 사흘이었다. 이민호의 세 번째 진료일. 지난주의 소란 이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수연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항상 여자라서 이런 취급을 받지? 하지만 민호의 메시지가 그녀를 위로했다. 커피 한 잔, 약속 지킬게요.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환자일 뿐인데 왜 기대가 돼? 내면에서 슬픔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오랜 세월 억눌린 감정들, 아름다움 때문에 받은 상처, 편견의 무게.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비에 젖은 머리를 털며 웃었다. 선생님,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도 검사하나요? 지은은 차트를 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물 효과를 확인할게요. 불편함은 줄었나요? 민호가 앉으며 대답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지난번 일 미안해요. 그녀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게요. 지은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환자 프라이버시예요. 하지만 민호는 고집스럽게 말을 이었다. 수연은 제 크기를 이용했어요. 돈을 요구하고 헤어지자 하니 협박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민호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 봤어요. 괴물이라고 놀렸죠. 아버지는 저를 때리며 정상적으로 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학대가 일상이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듣다 보니 자신의 과거가 오버랩됐다. 나도 아버지의 기대 때문에 그녀의 내면 독백이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병원을 물려주며 여자라서 약하지만 내 미모로 이겨라고 했어. 하지만 그 미모가 날 망쳤지. 남자들이 날 장난감처럼 봤어. 지혜는 조용히 물었다. 민호 씨, 그 트라우마 때문에 관계가 어려웠나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자들이 다 피했어요. 수염만 달라 보였는데 결국 돈 때문이었죠. 지은은 공감하며 손을 뻗었다. 저도 비슷해요. 예쁘다는 말 때문에 진심을 의심받았어요. 의대 때 남자 동기들이 지은이랑 사귀면 좋겠다며 접근했지만 실력은 무시했죠. 아버지의 병원 이름조차 부끄러웠어요. 힘찬 비뇨가 대신 활력으로 바꾼 이유예요. 대화가 깊어지며 둘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민호의 눈물이 떨어졌다. 선생님, 왜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까요? 지은의 가슴이 아렸다. 이 슬픔 공유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검사를 시작했다. 민호가 누워 옷을 벗자 지은의 손이 다가갔다. 이번엔 성적 긴장감이 아니라 부드러운 연민이 느껴졌다. 여기 눌러보세요. 선생님, 고마워요. 제 이야기를 들어준 분이세요. 지은은 손을 빼려다 멈췄다. 이 연결감. 슬프지만 따뜻해.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왔다. 초음파 화면에 이상이 보였다. 민호 씨, 이 부분이 염증이 생겼어요. 약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수술을 고려해야 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술, 실패하면 영원히 문제가 될까요?
반전이 시작되었다. 민호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다. 지은은 차트를 다시 확인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이제야? 내 실수인가? 슬픔이 그녀를 덮쳤다. 환자를 잃을 수 없어. 특히 그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위험한가요? 지혜는 위험은 있지만 제가 집도할게요. 성공률 높아요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내면에서 두려움이 솟았다. 만약 실패하면 그의 삶이 망가질 텐데. 그날 진료가 끝나고 민호가 나가자 지혜는 동료 의사에게 전화했다. 오빠, 케이스 하나 있는데 염증이 심해. 조언 좀. 동료가 지은아, 내 실력 믿어. 하지만 환자와 너무 가까워지지 말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한숨 쉬었다. 이미 늦었어. 수술 전날 민호가 병원에 왔다. 그는 불안에 떨며 지은을 찾았다. 선생님, 무서워요. 만약 제가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진료실에서 그를 안았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켜줄게요. 민호가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선생님,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슬픔 혼자였다면 못 버텼을 텐데. 지은의 눈물도 흘렀다. 이 연결 슬프지만 치유야. 현대적 요소로 그녀는 상담처럼 물었다. 민호 씨,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감정을 표현하세요. 일기 쓰세요. 명상해보세요. 민호가 네, 해볼게요. 선생님도 당신의 슬픔 털어놓으세요 라고 답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일기를 썼다. 민호의 슬픔이 내 거울이야. 아름다움의 저주, 크기의 저주. 하지만 공유하니 가벼워져. 그녀는 명상을 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 감정 받아들이자. 치유의 시작이야. 민호 역시 병원 대기실에서 생각했다. 지은 선생님. 그녀의 포옹이 따뜻했어. 이 슬픔 속에서 사랑이 피어나는 건가? 하지만 요소가 스며들었다. 민호는 혼자 방에서 그녀를 떠올리며 손을 아래로 내렸다. 지은, 날 안아줘. 낮은 신음 속에 슬픔이 욕망으로 변했다. 지은도 샤워 중에 그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의 몸, 만지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슬픔을 먼저. 그녀의 손이 가슴을 스치며 부드럽게 애무했다. 아, 민호. 슬픔의 공유가 깊어지며 새로운 감정이 싹 텄다. 수술 당일 아침 민호가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믿어요. 끝나면 데이트 신청할게요.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슬픔의 절정소, 치유의 빛이 보였다. 박지은은 수술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민호의 수술이 끝난 지 30분째.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제발 성공했어야 해. 내면에서 기도가 흘러나왔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동료 의사가 나왔다. 지은아, 성공이야. 염증 제거됐고 기능도 정상. 지은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행이야. 민호야. 그녀는 회복실로 달려갔다. 민호가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선생님, 고마워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퇴원한 지 사흘 후 민호가 병원에 왔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선생님, 이제 환자가 아니에요. 박지은 씨, 데이트 신청할게요. 지은의 뺨이 붉어졌다. 이게 현실인가? 그녀는 망설이다 수락했다. 좋아요, 민호 씨. 주말에요. 내면 독백이 소용돌이 쳤다. 슬픔을 공유한 후 이 즐거움이 올 줄이야. 치유의 시작인가? 주말 저녁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민호는 정장을 입고 지은은 드레스를 차려입었다. 지은 씨, 아름다워요. 민호의 눈빛이 뜨거웠다. 지은은 웃으며 민호 씨도 멋져요. 수술 후 컨디션 어때요? 민호가 손을 잡았다. 완벽해요. 당신 덕분에. 대화가 흘러가며 그들은 웃음꽃을 피웠다. 민호가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의 손길이 잊히지 않아요. 검사할 때마다 느껴졌어요.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욕망, 이제 폭발하나? 식사 후 그들은 민호의 아파트로 갔다. 커피 한잔 할래요? 민호의 제안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호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은, 기다렸어.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포개졌다. 키스는 부드럽게 시작됐지만 곧 격렬해졌다. 민호의 혀가 지은의 입안을 탐했다. 아, 민호. 지은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드레스를 벗겼다. 브라가 드러나자 민호가 속삭였다. 이 가슴, 만지고 싶었어. 그는 가슴을 주무르며 젖꼭지를 빨았다. 지은의 몸이 떨렸다. 민호, 더 세게. 지은의 손이 민호의 바지로 향했다. 지퍼를 내리자 그 거대한 것이 튀어나왔다. 여전히 크지만 수술로 부드러워진 모양. 와, 아직도 이렇게 커. 지은이 감탄하며 손으로 쥐었다. 민호가 신음했다. 지은, 내 손, 너무 좋아. 그녀는 무릎 꿇고 입으로 물었다. 혀로 핥으며 빨아들이자 민호의 허리가 들썩였다. 지은은 목구멍까지 밀어넣으며 빨았다. 그의 크기가 그녀의 입을 가득 채웠다. 이 맛, 중독될 것 같아. 내면에서 쾌락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민호가 지은을 들어 올려 침대로 데려갔다. 지은, 이제 내 차례야. 그는 그녀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렸다. 이곳, 젖었네. 나 때문에. 그의 손가락이 문지르자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가 민호, 아, 거기. 좋으니까. 민호가 혀로 핥기 시작했다. 맛있어, 지은. 내 주스. 달아. 그의 혀가 안으로 파고들자 지은의 몸이 경련했다. 민호, 사랑해. 더 해줘. 지은의 몸이 떨리며 분출됐다. 민호가 몸을 포개며 속삭였다. 내 거 받아줄래?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내 큰 거로 날 채워줘. 그는 천천히 했다. 너무 커. 그런데 좋아.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민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은, 미치겠어. 피스톤 운동이 빨라지자 방 안이 신음으로 가득 찼다. 민호, 더 세게. 날 망가뜨려. 지은의 노골적인 말에 민호가 흥분했다. 지은,
최고야. 사랑해. 그는 그녀를 뒤집어 뒤에서 찔렀다. 내 거야. 지은이 외쳤다. 내 거. 민호의 노예야. 더 세게. 쾌락의 절정에서 민호가 했다. 지은, 나와. 뜨거운 그녀 안을 채웠다. 지은도 다시 오르가즘에 도달했다. 민호, 사랑해. 영원히. 그들은 서로를 안고 헐떡였다. 이 즐거움, 슬픔을 지워줘. 지은의 내면에서 치유가 시작됐다. 민호가 속삭였다. 지은, 내가 있어서 행복해.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반전이 왔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핸드폰에 수연의 메시지. 민호야, 그 여의사랑 잤지? 증거 있어. 돈 주지 않으면 퍼뜨릴게. 지은이 그걸 보고 충격받았다. 이게 뭐야? 즐거움의 폭풍 속에 새로운 긴장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이 행복 지킬 수 있을까? 현대적 치유로 그들은 함께 대처하기로 결심했다. 함께 이겨내자. 민호의 말에 지은이 키스했다. 즐거움의 여운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박지은은 민호의 아파트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들었다. 어젯밤의 쾌락 여운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다. 민호, 내가 있어서 행복해.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가 그녀의 미소를 지웠다. 발신자는 수연. 지은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어떻게 알았지? 내면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즐거움의 밤이 배신의 그림자로 물들었다. 민호가 깨어나 그녀를 안으려 하자 지은이 핸드폰을 내밀었다. 민호, 이게 뭐예요? 수연이. 우리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 미안해. 그녀가 스토킹하나 봐. 어제 우리 사진을 찍었나? 그는 급히 수연에게 전화했다. 수연,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민호, 내 돈 1억 주면 입 다물어. 그 여의 사랑의 스캔들, 병원 망할 거야. 지은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개년, 그녀는 전화를 빼앗아 소리쳤다. 너 같은 년이 왜? 민호를 이용한 거잖아. 민호가 지은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지은, 진정해. 그녀는 원래 그래. 헤어질 때도 돈 요구했어.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소용돌이쳤다. 또 배신, 아름다움 때문에 날 이용한 남자들이 떠올라. 날 속인 건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민호, 당신도 날 그냥 섹스 대상으로 본 거예요. 민호가 황급히 안았다. 아니야. 지은, 사랑해. 증명할게. 그는 수연을 만나기로 했다. 오늘 저녁 카페에서 끝내자. 저녁 카페에서 수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민호, 오랜만. 그 여의사는 지은이 뒤에서 나타났다. 여기 있어. 직접 말해. 수연의 눈이 커졌다. 비뇨기관연, 민호의 그 큰 때문에 붙었지. 지은의 분노가 재정화됐다. 이 모욕. 참을 수 없어. 그녀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너야말로 민호의 돈 때문에 붙었잖아. 증거 가져와 봐. 수연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어젯밤 민호 아파트 창문에서 찍은 사진. 지은과 민호의 실루엣이 보였다. 민호가 화를 냈다. 수연 삭제해. 경찰 부를 거야.
수연이 비웃었다. 부르라고. 내 크기 비밀도 공개할게. 괴물 민호로 유명해지게. 지은의 내면에서 과거 트라우마가 폭발했다. 여자라서 이런 모욕. 아름다움이 죄인가? 하지만 이번엔 지지 않아. 그녀는 수연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수연이 밀쳤다. 손 치워 장녀. 싸움이 벌어졌다. 민호가 말리며 그만 소리쳤지만 지은의 뺨에 손이 스쳤다. 피가 났다. 카페를 나온 후 지은은 울면서 민호의 차에 탔다. 민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신 때문에. 민호가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내 과거가. 하지만 함께 이겨내자.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분노가 욕망으로 변했다. 지은, 내가 필요해. 민호가 그녀의 옷을 벗겼다. 지은이 속삭였다. 민호, 분노 풀어. 날 세게 안아. 그는 그녀를 벽에 기대게 하고 뒤에서 했다. 지은, 그의 큰 것이 그녀를 찔렀다. 민호, 더 세게. 내 지로 날 벌주로. 지은의 신음이 방을 채웠다. 너만 사랑해. 피스톤이 빨라졌다. 민호, 아파. 그런데 좋아. 안으로 뜨거운 정이 흘러넘쳤다. 지은이 오르가즘에 떨었다. 사랑해. 민호. 하지만 반전이 왔다. 다음 날 지은의 병원에 익명 제보가 왔다. 원장님, 민호 씨가 다른 여자랑도. 첨부된 사진 민호와 수연의 옛 사진. 지은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 배신, 민호가 날 속였어.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설명해. 민호가 달려왔다. 지은, 오해야. 수연이 조작한 거야. 그녀가 내 돈뿐 아니라 복수하려 해. 조사 결과 수연은 민호의 사업 파트너와 짜고 돈을 노렸다. 민호의 과거 학대 트라우마를 이용한 배신이었다. 지은은 일기를 쓰며 치유했다. 분노를 에너지로, 명상으로 마음 가라앉혀. 현대적 요소로 커플 상담을 제안했다. 트라우마 치유회. 민호가 동의했다. 긴장감 속 그들의 사랑이 시험받았지만 감동적인 결속으로 이어졌다.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으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박지은은 병원 진료실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의 배신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와 함께 상담을 받기로 한 날이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어디 갔어? 왜? 지은의 내면에서 불안이 커져갔다. 어젯밤 그녀는 꿈에서 민호를 봤다. 그의 큰 몸이 그녀를 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는 꿈. 깨어나자 현실의 공허가 밀려왔다. 그 밤들, 이제 끝인가? 아침에 병원에 도착한 지은은 동료에게 물었다. 민호 씨 예약 왔나요? 동료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원장님. 취소도 없어요.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배신, 수연 때문에 도망친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전화했다. 신호음만 울릴 뿐. 민호, 당신을 사랑했어. 그 슬픔 공유, 그 쾌락. 다 진심이었어. 왜 사라져? 눈물이 고였다. 진료 중에도 환자 얼굴이 민호로 보였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환자의 말에 지은은 애써 웃었다.
네. 다음 환자 불러주세요. 점심시간, 지혜는 카페에 앉아 민호를 기다렸다. 약속 장소였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이별인가? 말도 없이 슬픔이 깊어졌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와인을 따랐다. 민호, 왜? 혼자 중얼거리며 울었다. 내면에서 과거가 떠올랐다. 아버지의 기대, 남자들의 배신, 민호마저. 나 혼자인가? 현대적 치유로 그녀는 일기를 펼쳤다. 오늘 민호가 사라졌어. 가슴이 찢어져. 하지만 이 슬픔 받아들여야 해.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자. 앱을 켜고 호흡을 맞췄다. 민호,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민호를 회상했다. 그들의 뜨거운 밤, 장면처럼 그녀의 손이 아래로 내려갔다. 민호, 내 큰 거 느껴. 손가락이 리스를 문지르며 그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민호, 넣어줘. 내 지로 날 채워. 몸이 떨리며 애무했다. 왜 갔어? 오르가즘에 도달했지만 후회와 슬픔이 밀려왔다. 이 욕망마저 이제 아픔이야. 다음 날 병원에 임명 전화가 왔다. 박지은 원장님, 이민호 씨 아세요? 사고 났어요.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뭐라고요? 어디에요? 전화는 서울종합병원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민호의 이름을 외쳤다. 이민호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내했다. 중환자실. 민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교통사고로 머리 부상, 의식 불명. 지은의 슬픔이 절정에 달했다. 민호, 왜? 나 때문에.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내가 곁에 있었으면. 의사가 설명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했지만 회복은 불확실해요. 지은은 밤새 곁을 지켰다. 민호, 깨어나. 사랑해. 우리의 추억. 잊지 마. 대화처럼 그녀는 혼자 속삭였다. 기억나. 내 크기 처음 봤을 때 웃음이 났어. 이제 내가 없으면 안 돼. 반전이 드러났다. 사고 원인 수연의 협박 메시지 때문에 민호가 운전 중 분노로 과속했다. 그의 핸드폰에 남은 메시지, 지은 지키려면 돈 줘. 지은은 그걸 보고 분노와 슬픔이 섞였다. 수연, 내 탓이야. 하지만 민호, 왜 혼자 감당했어? 그녀는 상담사를 불렀다. 도와주세요. 이 슬픔 어떻게 해요? 상담사가 말했다. 감정을 표현하세요. 편지 쓰세요. 지은은 병상에서 편지를 썼다. 민호야, 깨어나면 데이트하자. 내 트라우마 함께 치유할게. 슬픔의 심화소, 지은은 강해졌다. 이 아픔, 성장의 일부야. 희망의 실마리 속에 이별의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박지은은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민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사고 후 열흘이 지났다. 그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로 매일 병원을 오가며 기다렸다. 민호, 제발 깨어나. 이 슬픔 더는 못 버텨. 내면에서 절박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병원 일도 간신히 유지했다. 상담사와의 세션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울어도 돼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은은 강하게 버텼다. 이 아픔, 기쁨으로 바꿔야 해. 갑자기 모니터 소리가 변했다.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민호, 지은이 속삭였다. 그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지은, 민호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의 눈물이 쏟아졌다. 민호 깨어났어. 의사 선생님, 그녀는 배를 누르며 소리쳤다. 의사가 달려와 확인했다. 의식 회복입니다. 기적이에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재회의 기쁨이 폭발했다. 지은이 민호를 안았다. 바보, 왜 혼자 감당했어? 사랑해, 민호. 민호가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나도 내가 있어서 살아났어. 대화가 흘러나왔다. 민호가 사고 경위를 털어놓았다. 수연 메시지 보고 화가 나서 과속했어. 내 사진 퍼뜨린다고 협박했어. 지은의 내면에서 기쁨과 잔여, 슬픔이 섞였다. 이제 끝났어. 함께라면. 현대적 치유로 그들은 병상에서 손을 잡고 명상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트라우마 놓아주자. 지은의 제안에 민호가 따랐다. 퇴원 후 민호의 집에서 재회 파티를 열었다. 지은 고마워. 내 편지 읽었어. 데이트 신청 받아줄게.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이 키스했다. 이미 내 거야. 기쁨이 욕망으로 이어졌다. 민호가 그녀를 들어 올려 침대로 갔다. 지은, 내 몸 그리웠어. 그는 드레스를 벗기고 가슴을 빨았다. 민호 세계. 지은의 신음. 민호의 큰 것이 다시 드러났다. 이렇게 커. 지은이 손으로 쥐며 핥았다. 사랑해. 민호가 신음했다. 지은, 내 입 천국이야. 그가 그녀를 눕히고 했다. 지은, 꽉 조여. 재회 기념으로 세게 할게. 피스톤이 시작됐다. 그런데 기뻐. 방 안이 신음으로 가득 찼다. 지은, 사랑해. 영원히. 민호, 행복해. 하지만 반전 수연이 경찰에 잡혔다. 그녀의 협박 증거가 드러나 민호의 사업 피해가 회복됐다. 이제 자유야. 민호의 말에 지은이 안겼다. 그들은 결혼을 약속했다. 영원한 치유를 예고하며 박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결혼식 당일, 민호와의 재회 후 반년이 지났다. 수연은 체포되어 사라졌고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다. 민호, 내가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내면에서 기쁨이 넘쳤다. 트라우마는 상담과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됐다. 병원도 번창했고 민호의 사업도 회복됐다. 이제 영원한 행복이야. 교회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미소 지었다. 지은, 가장 아름다워. 지은이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 사랑해. 영원히. 신부 입장 음악이 울리고 그들은 서약을 나눴다. 이민호 씨, 박지은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영원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도 네라고 답했다. 키스 순간 박수가 터졌다. 이 기쁨, 슬픔을 넘어선 치유야.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바닷가 빌라에서 첫날 밤, 민호가 지은을 안아들었다. 이제 완전히 내 거야. 지은이 웃으며 속삭였다. 내 큰 거로 날 치유해줘. 그는 그녀를 침대로 데려가 드레스를 벗겼다. 지은, 내 몸, 완벽해. 그의 손이 가슴을 주무르며 젖지를 빨았다. 민호, 세게 물어. 내 치유. 느껴. 지은의 신음이 방을 채웠다. 민호의 바지가 벗겨지자 그의 거대한 것이 드러났다. 수술 후에도 이렇게 강해. 지은이 손으로 쥐며 핥았다. 영원히 내 거야. 그녀의 입이 목구멍까지 삼켰다. 민호가 신음했다. 지은, 내 입 안. 뜨거워. 지은이 빨자 민호의 허리가 들썩였다. 아, 미치겠어. 그가 그녀를 눕히고 다리를 벌렸다. 손가락으로 토리스를 문지르며 핥았다. 지은, 내 주스. 달아. 영원히 맛보고 싶어.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민호, 아, 거기. 오르가즘 올 것 같아. 그녀의 몸이 떨리며 분출됐다. 아, 사랑해. 민호가 몸을 포개며 했다. 지은, 꽉 조여. 천천히 밀어넣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민호, 너무 커. 그런데 행복해. 더 세게 피스톤 운동이 시작됐다. 지은, 최고야. 영원히 사랑해. 민호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지은이 외쳤다. 민호, 내 지로 날 망가뜨려. 내 노예야. 민호가 엉덩이를 때리며 뒤집어 뒤에서 찔렀다. 이 엉덩이. 내 거. 안으로 뜨거운 정이 그녀를 채웠다. 지은도 절정에 도달했다. 민호, 영원히 치유됐어. 그들은 헐떡이며 안겼다. 이 쾌락, 모든 상처를 지워줘. 반전으로 지은은 임신 사실을 알렸다. 민호, 우리 아기. 내 크기 닮을까? 민호가 웃었다. 상관없어. 내 사랑으로 키우자. 현대적 치유로 그들은 커플 요가를 하며 감정을 공유했다. 트라우마 끝났어. 이제 행복만. 지은의 말에 민호가 키스했다. 병원에서 함께 일하며 환자들을 치유했다. 영원한 치유. 사랑이야. 에필로그 1년 후 아이를 아는 지은과 민호. 우리 가족. 완벽해. 그들의 삶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